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참 미국장이 연일 뭐 신고가를 내는 가운데서 한국장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게 뭐 내심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해드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 동조하고 이렇게 또 같이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뭐 그래도 이제 바이오는 매우 좋았다. 예,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행진들을 그대로 또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반면에 이제 셀트로는 좀 4%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신저가였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집중적인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냥 폭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한국 증시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건 좀 안타깝지만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어떤 원흉이다. 우리가 이제 뭐 종목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국의 증시가 이제 삼성전자에 상당히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하에서 좀 받았다. 오늘 그래서 급락한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전체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하락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드리고 또 어떤 것들은 또 기회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누가 다른 분이 쓰신 글이지만 제가 좀 한번 체크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과 함께 바이오는 신고가, 삼성전자 신저가라는 대비되는 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코스피 지수는 1%, 1.1% 약세, 코스닥은 1.9%니까 거의 2% 약세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1300 종목, 코스피도 730 종목으로 뭐 많이 빠졌어요. 예. 어려운 어떤 장세입니다. 코스피 4,800억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은 2,300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800억 정도 팔았고 선물도 팔았고 고객인수금 50조, 신용준행거 17조 9천억. 그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그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주가 움직이고 선봉에 서서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주도주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서의 수급이 많이 뺏긴 거죠. 그런 영향도 같이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도 지금 증시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봐왔죠. 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한 15년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올해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분위기, 뭐 의견들 이런 거에 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기준과 이제 보는 어떤 관점들 놓고서 볼 때도 이거는 좀 큰 변화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틀이 있잖아요. 확률적으로도 이제 틀이 있고. 근데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 투자가 어렵다는 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수익 내기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예.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결국은 그냥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장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음, 드리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
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걸까라는 이야기. 일단은 증시에 유입되던 수급이 가상자산, 미국 시장으로 이제 서학개미죠. 예, 서학개미 많이 이동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얘기냐? 주가 고점은 소위 개미, 예,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떠안아서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그 본질이니까, 예, 본질인 메커니즘. 근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메이저 세력 큰 손들, 예, 그런 들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즉 시세를 과감하게 상승시키지 못하는 거죠. 위에서 받아줄, 줄어들어서요. 이렇게 되면 예, 스마트 투자자, 예, 여러분 큰 손이라고 통칭할게요. 소위 세력 들의 비중이 높아져요. 예, 선수들끼리 누가 먼저 빠지냐, 이는 즉 시세 강도가 과거 대비 약해지는 겁니다. 과거 대비 약해지는 거예요. 과거 대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국장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경제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미국장으로 가야 되냐? 왜 미국장으로 상당히 가야만 하느냐? 저도 이제 겪었던 지난 20년이죠. 중국 경제의 성장에 기반을 두고 기업들이 성장하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이 대다수였어요. 삼성전자도 제일 많이 반도체 파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이제 중우장대한 기업들, 그렇죠? 많은 기업들, 화학, 정유, 철강부터 해가지고 제조업단으로 중국을 엄청 팔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성장을 하나요? 못하죠. 네, 지금 부양책 쓴다고 하는 게 주사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미국이 죽이고 있기 때문이요. 패권 전쟁. 이는 계속이에요. 이는 계속이에요. 중국 그냥 죽여버릴 때까지. 그래서 과거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2030년 되면 미국의 GDP를 넘어선다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니죠. 예. 그 중국 죽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중국이 이제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했잖아요. 그 돈을 이제 국채를 사고 미국 거. 그러면 세계화 속에서 세계화라는 이제 트렌드 속에서 중국이 성장했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중국
죽이기.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잖아요. 경제 초토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중국 기반에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는, 예, 그동안 한국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글로벌에서도 상당한, 예,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모바일 시대 삼성전자, 야, 그냥 메모리 탑재량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 1위. 그렇죠. 메모리 1위, 스마트폰 1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세계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AI 시대, 그리고 비메모리 시대. 그렇죠. 우리가 전동화가 비메모리가 들어가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은 승자 독식의 산업 구조죠. 그렇죠. 승자 독식의 2등, 3등은 죽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로 접어드니까 이러한 구조는 더욱 극단으로 가죠. 챗 GPT 나오니까 국내 AI 자체 엔진 기업들의 가치는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 가치, 기업 가치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거 어디서 씁니까? 챗 GPT 쓰지. 아니면 코파일럿 쓰고 다른 빅테크 거 쓰지. 빅테크 건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그렇죠? 승자 독식이야, 승자 독식. 기업들 주가 보면, 예, 빅테크만 가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 이제 증시가 투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엄청난 성과와 퍼포먼스를 내는 그게 지금 바이오에서 나오죠. 글로벌 선두주자, 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 네, 펩트론도 이제 그런 가능성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 예,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 이제 헬스케어, 이제 AI 쪽 이렇게 이제 있을 텐데요. 이런 쪽에서 선두권에 위치하는, 예,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있으면 그런 기업은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기업 없으면 해외,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놓고서 AI다. 그럼 글로벌 밸류 한국으로 나누고 미국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종목을, 한국의 AI 기업이 요거니까 요거 투자하고 미국의 AI 기업이 요거니까 요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AI면, 예, AI면 그냥 AI면
AI면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 예, CD,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예,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 다 놔두고 AI 그럼 뭐가 최고야? 그럼 요거 투자. 예, 로봇 뭐야? 국내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 짜닥에서 국내 한국에 이제 로봇 기업들 요거 좀 투자하고 미국의 테슬라 좀 투자하고 이런 필요가 없고요. 글로벌로 쫙 놔두고 독일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한국 기업도 있고 미국 기업도 있는데 야 보니까 요거 요거만 투자하자. 한국 기업이라고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나요. 투자해서 그냥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착각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 아유, 한국에서 이제 엄청나잖아요. 뭐 독보적인 메신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빅테크 이러고 있는데 카카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 메신저 모바일 플랫폼 1등? 의미 없다는 거죠. 네이버는 어떤가요? 똑같네요. 예. 한국의 검색 1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정말 좀뭐 심각한 일들인 것 같고요. 포옹 글인데 요거 한번 좀 체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테크 투자에 대한 회의론에서 금일 모건스탠리 리포트에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리포트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더 임팩트가 컸던 부분은 중국의 이제 메모리 회사죠. CXMT가 26년 마이크론을 제치고 D램 점유율 3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DDR5로 집중되면서 DDR5 시장에도 가격 하락 이런 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물론 아직 메모리 경쟁력 격차가 한국과 중국 업체들 사이에 굉장히 큰 편인데요. 다만 트럼프 시대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자국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SMIC, CXMT, YMTC와 같은 반도체 생산 업체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제 필자의 이제 의견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지은 공장들은 유명 무실해져 가고 있고 중국에서의 수출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자체 반도체 개발 역량 및 생산 능력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한국 메모리의 과거와 같은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1, 2위는 하겠지만 그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뭐 여전히 1등 하겠지 이게 아니라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러면 이제 위트위트한 거죠. 삼성전자 위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에서의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실무진단에서는 주 52시간 등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위기 극복 능력이 나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말 단적으로 엔비디아 TSMC보다 절대적인 업무 시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상에서 경쟁력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 유출 같은 게 굉장히 심하죠. AI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더욱 심각하다. HBM은 AI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인 건 맞지만 HBM이 AI라고 할 수는 없죠. HBM은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철저하게 메모리 제조 기술 역량이 발휘된 제품입니다. HBM만 잘 만들어서는 국가적으로 기업 단에서 AI 역량을 키우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건 뭐 AI 기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메모리 기술을 높인 거잖아요. 향후 5년간이 AI 발전이 궁극적으로 가장
압축되어 진행되는 시기다. 생성형 AI를 통한 LLM과 AI 비서, 그리고 인간 지능 수준의 AI의 등장, 그리고 이러한 AI 성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 등의 기술 발전이 향후 5년간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 특히 이런 향후 5년간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아니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진행될 변화라는 게 핵심이죠. 즉,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테크 변화 트렌드에서 테크 투자자일수록 이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 넘어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수페타시스의 문제라든지 진짜 아휴 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뭐 저런 아시죠? 예, 2차전지 기업 인수하려고 주주배정 유상증에서 오늘 22% 빠졌죠. HPSP, ST 간의 특허 분쟁, 한미 반도체, 한화 인더 간의 점유율 문제 등 국내 소부장들은 글로벌로 뻗어가는 기술력 경쟁보다는 오히려 소모적이고 노이즈만 가득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요소들만이 가득한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죠. 이러니 자꾸 이제 국장 탈출 막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이게 뭐냐? 예.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주주들을 그냥 뭐 뭘로 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할시키는 것도 다 물적 분할해가지고 예. 무슨 애플이 뭐 사업 부문별로 다 쪼갰으면 이미 한 2, 30개로 쪼개졌겠어요. 그렇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존은 이미 그 클라우드 사업부를 떼가지고 따로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였으면 물적 분할로 그 전자상거래 하는 거랑 클라우드가 이제 성장이 높잖아요. 떼가지고 이제 요거 물적 분할로 주주들 배제시켜버리고 그러 했겠죠. 즉 펀더멘털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들이 이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수급도 압축적으로만 가요. 바이오 보세요. 과거에는 바이오가 우르르 다 같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뭐 아무거나 투자해도 다 올랐어요. 옛날에 바이오. 예,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지금은 아주 소수만. 이게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예요,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스마트해진 거예요. 스마트. 계속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확실한 것만 집중 투자하는 거죠. 확실한 것만. 예. 향후 5년 내지는 10년은 미국 주도의 AI 테크 발전 사이클이다. 그리고 테크 투자라면 이 기회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국장 수익률이 안 좋아서 정치가 문제라서 뭐 이런 거 배제하고요. 일단 미국 주도 지금 AI 테크 사이클은 거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장 수익 내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진짜 좀 심각한 시장이었어요, 사실. 심각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아주 좋았어요. 바이오는 아주 좋았는데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보시면 22% 급락하고, 유중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유중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때 조회공시 있었을 때도 회사 측은 없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유중 사실 무근이라더니 유중이 사실 무근이라더니 당시 박상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수페타시스의 공식 의견은 사실 무근. 이게 이분이 의견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연락해 본 거죠, 이수페타시스에. 근데 사실 무근이다. 근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자체 본업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한다고 그 정도 하면 이해는 가능한데, 갑자기 2차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주주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22%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이 그냥 패대기 쳐버렸네요. 이거는 뭐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신뢰 문제죠. 신뢰 문제. 이런 것들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죠. 오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든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정말 시장에서의 패대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면서 시장이 되게 처참하게 좀 빠진 종목들이 많다. 사실 주말 상간에 LG엔솔이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봉으로 밀렸죠. 음봉으로 밀리고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되려 폭락했어요. 에코프로 BM 4.9%, 에코프로 3%. 그나마 이제 LG엔솔, 테슬라 밸류체인인 LNF는 이제 3% 상승했지만요. 정말 뭐 2차전지도 다 뭐 급락. 제이오 같은 경우 12%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흐름인 것 같고요. 뭐 두산 퓨어셀 뭐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쪽 다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좀 처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펩트론이 역사적 신고가 18% 급등이고요. 알테오젠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7%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ABL바이오도 7.7% 상승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SD팜, 한올바이오파마 등 오늘 한미약품도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바이오 업종에서는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내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아쉬운 좀 결과들을 냈고 바이오의 강세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약세 기조,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았던 상황들.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 3.5% 빠졌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제 최근 7월 11일이 88,800원 고점이잖아요. 88,000 개인이 이렇게 빠지는 기간 동안 17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7조. 외국인이 16조 7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 파는 거를 싹 다 거의 다 개인이 받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해도 지금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수급이 실종 상태인 거죠.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돈이 여기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여기 삼성전자 한 종목에 다 물려 있다.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여기서 빠지는 기간 동안 1조 6천억을 순매수했네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올해 개인이 되려 2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좀 과거 주식을 했던 그 패턴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고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은 한국 경제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중국의 이제 몰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리고 산업이 AI, 첨단 산업,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승자 독식의 게임이 되면서
미국에 기생하거나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야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의 대상 혹은 그냥 미국 주식을 그냥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전략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든지 한국의 두나무 같은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되겠죠.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 인사이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가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시장의 변화, 세상의 변화. 그래서 이제 주주 클럽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나눔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나눔 인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주주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소통하고 얘기 나누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종토방, 한국 주식 여기서 종토방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하시고 하면 되고요. 해외 주식도 여기서 이제 대화하시면 되고, 가상자산, ETF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주도 장세는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2차전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반도체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오는 계속 저점으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마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주도 업종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뷰티 산업에 오늘 뷰티가 많이 빠졌는데 얘기를 좀 못 드렸는데 나중에 드리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저는 뭐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단단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내 투자 아이디어를 훼손시킨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라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시고, 주식은 그렇게 하면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시간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지금은 바이오 주도 장세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동행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